네, 오늘 줌 강연,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줌 강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많이 설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오성진 작가님께서는 직접 또 경험하신 체험담과 그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심장을 이해하면 스트레스도 넘어설 수 있다는 주제로 오성진 작가님께서 좋은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성진 작가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건요. 어, 화면 공유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 부족한 강연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어, 저도 참 긴 시간을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 시간이 많았어요. 2007년부터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뭐, 온갖 걱정이 많았던 그 나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이상을 못 잤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도 뒤져보고, 책도 보고, 뭐, 말씀도 듣고, 또 책을 누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다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책을 준 선생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책주남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주남 선생하고 나는 1999년에 그 프리첼이 있을 때, 그때 그 책주남이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귀는데 굉장히 그 친구가 저한테 책을 많이 줬어요. 나이 차이는 저하고는 20년 이상 차이 나지만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지금 한 150만 되는 것 같아요. 그 구독자가. 정말 저보다 숫자가 적은데. 하여튼 그 친구가 저한테 그준 책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어, 오늘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이 심장을 이해하면은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심장이라는 것은 어, 혈액을 펌프질하는 그 정도 기능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우선 수면이란 어떤 것인지, 수면의 종류와 이루어지는 순서, 거기도 말씀드리고, 스트레스가 불면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 오늘의 중심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심장을 마음과 조화를 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아, 여러 가지 압박감 같은 데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와 그다음에 방법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버트 세폴스키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의 영장, 음, 영장류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얼마 전에도 책이 또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두꺼운 책들만 씁니다. 뭐한 7, 800페이지 뭐 이런 정말 벽돌 책인데 정말 책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한 2주 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가 재워놓으니까 깨고 재워놓으니까 깨고 그러다 나중에 막 자기 얼굴에다가 한테 오물을 쏟고 그래가지고
마누라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린 죽고 말 거야. 정말이야. 사람은 잠 못 자면 죽는 거야. 이런 불가능, 이렇게 그 관리하는 건 불가능해. 이거 생리학적으로 증명된 일이야. 우리 모두 죽고 말 거야. 하여튼 난리를 핍니다, 그날. 그만큼 이제 애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스트레스 관련지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69쯤 됩니다. 어, 그 얼굴 사진 보면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근데 저보다 5살 아래입니다. 어, 근데 굉장히 표정부터가 아주 재미있죠? 얼굴 온통 털로 뒤집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쪽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개코 원숭이하고 같이 1년은 한 며칠씩 보내다 오는 연구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모습이죠. 이 사람 대표적인 책이 왜 그 얼룩말은 어, 위궤양에 걸리지 않느냐. 근데 우리말로는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빨간색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오늘 주제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 수면을 이해하는 건데요. 그 수면이란 뭔가? 어, 잠을 푹 자고 나면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것이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신체도 회복이 되지만 뇌 기능, 또 중요한 것은 면역이 유지가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한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잠을 자면서 그 과정 중에서 낮에 활동하면서 기억하려고 했던 것을 밤에 다시 기억 강화를 시키는 것이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단계를 보게 되면은 아주 처음에 잠이 들락말락하는 얕은 수면 단계가 좀 있다가 그 다음엔 서파 수면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은 슬로우 웨이브 슬립. 그러니까 뇌파가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아, 파동이 굉장히 잔잔하게 이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해서 눈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를 따서 REM Sleep, 그러니까 눈이 빨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어, 이 단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90분 간격으로 그 정상적인 잠을 잘 경우에 4번 내지 6번이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잠을 자면서 대략 1시간 정도마다 깨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 90분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깊은 잠을 자지만은 역시 나이 드니까 도중에 깨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대략 1시간 반마다 계산 3번을 깹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수면 단계에서 렘 수면에서 잠시 깨는 것 같아요. 그랬다 다시 또 수면이 얕았다가 또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수면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얕은 수면은 이제 여기서 누가 이렇게 날 부른다든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면 잠 깨지 않습니까? 이걸 지나게 되면 깊이 들어가는데 에, 피로가 풀리죠. 이 단계에서는 교감신경의 활성화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부경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걸 갖다 안정을 시키죠, 진정을. 이러면서 근육이 풀리고 뇌파가 느려지죠. 이 단계에서 신체 피로 회복과 손상되었던 조직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면이 결핍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아, 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계가 지나면 렘 수면이라고 막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눈을 열어보면 동공이 막 움직입니다.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2단계에서 기억을 정리하는데요. 주간에 열심히 이제 암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밤에 다시 또 그것을 회복하는데 2단계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의 그 뇌 조직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가라앉는데 이때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하고 하는 것이 전두엽이거든요. 전, 그래서 전두엽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정확한 걸 합니다. 예의도 지키고요. 근데 전두엽이 손상을 받으면은 예의 같은 건 모르죠.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미국에서 공사장에서 간도가던 사람이 사고로 그 철봉이 날라와서 여기 뇌를 뚫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데 그 사건 이후로 어, 굉장히 무례해지고 막 말하고 전두엽을 손상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단계 이때 렘 수면에 들어가면은 전두엽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활성화가 되는 것은 시상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시각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감지를 잘 못하는데 일단 시각에서 감지가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은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동을 꿈속에서 많이 하잖아요. 막 저기 막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하늘 나르기도 하고 말이죠.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억력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억이 막 강화가 되는데 여기서 수면을 갖다가 잘 취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시험을 앞두고서 우리가 당일치기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에 응하는데 그때 밤새 열심히 공부했던 거가 그 기억이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 강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숙면을 취한다는 것이 기억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전두엽 같은 것은 이렇게 잠잠해지면서 기억을 강화시키는 그 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때 건강한 기억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 밑에 다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시각 처리는 증가하지 않지만 단순 시각 정보를 종합하는 영역, 그러니까 꿈 같은 것에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처리하는 데서는 급격히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불면증의 75%는 중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잖아요. 상사로부터 뭐좀 무리한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분한 일 당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불면증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각성되는 거죠.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뭘 할 수는 없는데 예,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그 신체 내부에 그 내분비 쪽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글루코코티코이드, 스테로이드죠. 그것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보다도 스트레스 반응이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위험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몸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 그 스트레스 반응이 안정이 되고 나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 막 그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교감신경이 각성이 되고 과도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불면증 환자는 바로 혈중에 그 스테로이드, 글루코코티코이드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잠에 아주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무서운 걸 봤습니다. 거미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아, 시상으로의 정보가 들어가죠. 살라무스라고 하죠. 시상으로 정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호르몬 분비들의 지식이 떨어지고 해가지고서 여기서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위험한 일과 마주쳤을 때 이것이 만만하면 두들겨서 눌러버려야죠. 근데 정말 무시무시하면 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거죠.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일단 그 반응에 따라서 그걸 대처하는 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코이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전두엽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자 분비 그만 멈춰 그러면 그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긴장하셨다가 편안하게 이제 별거 아니잖아 하고 나서 한숨 쉬어지면서 기운 쭉 빠지죠. 왜 빠지는가 하면은 그 사이에 에너지가 잔뜩 소모된 겁니다. 혈중에서 포도당이 많이 소진되는 거죠.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된 겁니다. 아, 여기 이제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신 피질에서 어, 코티솔을 분비하는 그런 ACTH죠. 아드레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우물에서 여기서 분비가 되고요. 코티코스테로이드가 그 다음에 부신에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심장이 박동수가 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빨리 돌게 만들죠. 호흡이 가빠지고요. 이런 반응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여기서 그림에서 크게 요약을 하면은 신호들이 이렇게 가서 부신해서 코르티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스트레스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제는 하트 매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신조어입니다. 심장과 매드매틱스의 매트를 해서 그걸로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연구소를 운영을 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심장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만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활동을 하는 것이 심장이거든요. 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심장이 어떻게 스스로 뛰느냐?
그것은 신경 다발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최근에 밝혀진 것은 심장의 뇌다. 4만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건데 이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심장은 뇌에 지시를 받아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심장 자체가 뇌에게 지시를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상호 의견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뇌가 고통스러울 때 심장을 컨트롤함으로 해서 뇌에게 안정을 시켜서 편안한 상태를 가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벌써 나온 지가 20년 됐지만은 여기 보신 것은 2022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연구가 나왔어요. 이게 심장이죠. 심장을 3D로 구현을 해보니까 이 노란 부분이 바로 심장에 있는 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게 논문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읽을만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학에서 발간되고 있는 어떤 정기적인 간행물입니다. 인터넷 간행물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책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하트매스 인스티튜트라는 곳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가지가 비슷비슷합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요, 매일.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숙면을 취하는데요. 이 책에 한 예로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 유능한 여자가 아주 그 위험한 상태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캐리 우먼들 보면은 엄마로서도 완벽하면서 아내로서도 완벽하고 직장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위에서 되지 않습니까?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막 아드레날린 쏟아지니까 원기왕성하죠. 그래서 나는 대단한 에너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심해지고 부정맥이 심해지니까 베타 차단제 바름을 갖다가 처방했는데 계속 이것이 악화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트메스 인스티튜트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그 과정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트메스 훈련 일주일 후에 나는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는 방아쇠를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 하루 8번씩 그 연습을 했다는 거죠. 쭉 그렇게 연습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고통으로부터 헤어나될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런 훈련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 보이는 프리즈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건데 이 프리즈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하게 되면 필름들이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그때 어느 한 장면을 멈추고 싶으면 딱 거기서 영상기를 딱 멈추면 딱 스크린이 멈춰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프레임을 프리즈 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딱 한순간에 잠깐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이것은 어떤 과정을 갖냐면 5단계를 거칩니다. 굉장히 이거 훈련해 보면은 정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일단 스트레스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난 건강해.
이거야 있을 수 있지. 하지 말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다. 그래. 하고 잠시 모든 일을 중단하고서 아, 잠시 이 과정을 따라 봅니다. 일을 멈추고 보통 같으면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서 10초 정도를 차분하게 이렇게 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심장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심장에 마음을 집중하고서 거기를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계세요. 자, 심장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심장으로 호흡을 해보세요. 심장은 자기의 명치표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감사했던 일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들었어. 참 너무 감명 깊어. 오늘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길 안내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굉장히 많습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하죠.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편안하게 누워 잘 자리가 있잖아요. 마실 물 있죠. 먹을 거 있죠. 친구들 있죠. 그거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자, 눈 뜨십시오. 제가 스트레스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죠.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미국 유학 중에 사기를 당하셨어요. 대구에 있는 땅 상속받은 걸 갖다가 그런 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누군가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그래라. 선한 마음으로 했더니 이 친구가 팔겠다 그러면서 사기를 쳐서 자기 거로 다 바꿔버리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병이 나버렸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이 찾아가서 고통을 이야기하니까 정신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세요. 그러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슨 놈이 감사가 나오고 찬송가를 불러 하고서 화가 나서 들어왔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어,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사흘째 그걸 하니까 잠이 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상우 박사님 말씀 듣고서 잊고서 저도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할 걸 생각하는데 찬송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 은혜를 기록하라는데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요. 공기, 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쭉,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걸 하니까, 밤새도 한이 없어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사흘째 되니까, 세 번째쯤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니까 잠시 훅 오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드메스 솔루션하고 겹쳐지면서 푹 잘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번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장에 집중하고 그걸로 호흡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을 하면은 심장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호흡을 하죠. 생각을 심장으로 가져가서 절대 머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는 절대, 그 다음에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할 것만 생각해요. 좋은 일도, 내일 이런 일,
누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내일 비즈니스가 열리는데 뭐, 이런 생각도 다 버리셔야 돼요. 오로지 감사할 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 있으면 밤 잠 안 오는 것도 불면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의 것을 돌리면서 심장을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 사이에 숙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 못 자는 이유가 마음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부담 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걱정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참 인간의 독특한 건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동물은 인간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까지 걱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일 걱정할 건 내일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그냥 자자. 옛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스칼렛 오하라 그러잖아요. 하다 에이 내일 거 내일이야 하고서 그 말한 장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바로 내일 건 내일 걱정거리를 놓는 것이 중요하죠. 불안은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건 인간관계인데요. 제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나는 틀린 게 없는데 당하는 거죠. 정말요, 분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만 가르치면서 용서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서가 되나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 4년 전부터 용서해야 될 내가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한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아, 마음속으로는 막 그러면서도 여하튼 소리는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쭉 거듭되다 보니까 솔직히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않는데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건 없어졌어요. 화가 나는 게 없어졌어요. 그-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 이럴 일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해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는 거죠. 이런 우리가 감사한 걸 훈련하고 그 심장으로 그리고 또 평상시에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한 10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한 이후는 2007년부터 해서 2016년, 17년 무렵까지 고생하다가 그때부터 풀려가지고 요새는 아주 너무 제 아내가 미워할 정도로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여기 심장하고 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조화가 된 것이 동조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바로 하트메스 솔루션에서 나온 이너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네, 쭉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꺼냈는데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딱 클립하고서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앱을 연결하게 되면 마음을 심장에 집중하면은 굉장히 안정된 심장의 박동이 나옵니다. 근데 머리로 신경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거칠어진 바가 나와요. 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어렵진 않으시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언제든지요, 이 부분에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 제, 어, 뭡니까, 브런치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실천하시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순서대로? 예, 첫 번째, 어, 저도 이제 심장에 집중한다. 잠을 갖다가 보통 잘 자는데 어느 날은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 심장에다가 마음을 집중을 해요. 그리고 심장에 집중. 예,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감사할 걸 연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어려운 거 찾지 마세요.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불 푸근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죠. 연관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면 그 사이 잠이 옵니다. 한 며칠 안 걸리실 거예요. 밤을 쉬며도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멜라토닌 갖고서도 잠을 못 자는데 이것으로는 사흘 만에 잠을 잤습니다. 혹시 됐습니까? 네. 요거예요, 요거.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